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최근 K배터리 그리고 또 국산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역시 오토기어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각 지역에서 오피니언 리더급에 해당되는 정말 지식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국제 정세에 대해서 밝은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구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국산 전기차 산업 기반의 올바른 인식이 빠르게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K배터리 위기다, 중국 배터리를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 거의 사기성에 가까운 발언이니까 전혀 영향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죠? 지금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솔루션 이 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수만 국내 특허, 국제 특허 합쳐서 5만 건입니다. 삼성 SDI가 특허가 제일 많아요. 25,000 건이 약간 안 됩니다. 그리고 LG 에너솔루션도 역시 근소한 차이로 25,000 건이 약간 안 돼요. SK온은 특허를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K온도 거의 2만 건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K배터리가 무서운 게 바로 이겁니다. 우회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워낙에 많은 부분의 삼원계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특허를 거의 대부분 걸어놨기 때문에 이제 삼원계 배터리 사업을 시작을 해서 노스볼트의 배터리 생산을 하고 친환경으로 40기가씩 6개 기점으로 해서 240기가와트아워를 생산하겠다. 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배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 친환경 전기는 나는 건 알겠는데 삼원계 배터리 수요를 어떤 식으로 끌어올릴 건데 우리 특허 안 쓰고 어떻게 할 건데 못합니다. 그럼 결국 협력해야 돼요. 그럼 협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허 관련된 배타적 권리 인정을 해줘야 되고 비용 나가고 가격이 안 나와요. 거기서 생산하게 되면은 하겠다는 거야 말릴 수 없겠지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미국이 어떤 곳입니까? 미국이 특허와 관련해서는 진짜 특허 왕국이죠. 기술과 관련해서 기술 선점의 중요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료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큼 철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미국이 전기차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이 왜 K배터리를 77%나 되는 엄청난 비중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느냐, 왜 같이 공장을 세우자라고 밖에 할 수 없느냐, 자체 공장 왜 못 세우냐, 돈이 없냐, 땅이 없냐, 아니면은 공장 세울 수 있는 기술력이 없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K배터리를 끌고 들어가서 공장을 세워야지만 배터리 공장 설립이 가능하냐, 바로 이 특허 때문입니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개발을 하려고 보면 이거 LG 에너솔루션, 이거 삼성 SDI에서, 이거 SK온에서 다 걸립니다. 그러려니 차라리 데리고 와서 같이 설립하자. 특혜주고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한 특허 권리에 대한 우리도 이득 좀 얻고 서로 윈윈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SK온이 전지 사업에 일찍부터 뛰어들었어요. 삼성 SDI나 LG 에너솔루션보다 늦었지만 그래도 선행업체 중에서는 빠른 업체였는데 얼마 전에 LG 에너솔루션 유사 특허 관련해가지고 소송 2조 원이나 되는 배상금, 합의금을 물어줘야 됐었습니다. 물론 LG 에너솔루션 이거 다 배터리 리콜하는데 어떻게 딱 2조를 이 코나 EV 불러서 한 거의 1조 약간 안 되는 돈, 9천억 조금 넘게, 그리고 또 쉐보레 볼트 EV 화재 사건에서 또 1조 1천억 원에서 2조가 거의 다 나갔죠. 그럼 그 배상금은 LG가 낸 게 아니라 SK온이 내준 결과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SK온도 우회해서 최대한 특허에 걸리지 않도록 정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전지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거니까 또 걸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기술이잖아, 이거 우리 특허잖아. 그래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러네, 물어줘라, 합의해라,
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SK온처럼 빠르게 움직여서 정말 관련된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업도 못 피해가서 그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다면, 이제 와서 배터리 공장 설립해가지고 뭘 만들겠다, 삼원계를 통해서 판을 얻겠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사실 이 특허와 관련돼서 자국 내에서 유통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이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해도 먹히지도 않습니다. 특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정 경쟁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 기업들과 K배터리를 비교해서 K배터리가 중국 배터리 기업을 배워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망상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몰라서 그 말을 들으니까 뭐 일이 한다 그러고, 뭐 생산량 보니까 컨트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어마무시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잘못 판단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중국 관련된 투자 혹은 한국말을 하는 중국인들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거나, 아니면 중국 배터리를 가져다가 써서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절실한 몸부림인 거죠. 배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 빼가고 카피하고 그걸 기반으로 발전해온 게 중국인데, 누가 누굴 가르치고 누가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걸러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중국차, 상하이 모터쇼에서 이제 중국차 관련해서 소개를 많이 하는데, 뭐 다양한 기능들, 뭐 디스플레이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시트도 아주 누운 자세로 편안하게 앞시트도 접히고, 네, 뭐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우와, 중국이 세상을 바꿀 모양이다. 자동차는 여러분들 주행을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수단입니다.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야 돼요. 자,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서 목적지에 도달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라는 정말 어쩔 수 없는 현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안에 있는 모든 장치들은 탑승자의 부상을 최소화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디어가 있다고 무조건 거기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검증을 해야 됩니다. 안전하냐? 과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냐? 앞시트를 완전히 접어가지고 2열 시트를 완전히 평평하게 해도 그 상태에서 충돌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 저희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럭셔리 자동차에 2열 좌석에 이렇게 눕는 각도를 좀 더 편안하게 해서 극도의 편안함을 선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해 보는 게 어떠냐. 그게 럭셔리카에서는 정말 필요한 건데 그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련 엔지니어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했었습니다. 결과 엔지니어들도 고안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충돌했을 때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구조가 정말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최대한 각도를 눕혀놓은 게 리렉스 컴포트 시트, 딱 그 정도 각도라고 하네요. 아주 수백 번의 충돌 실험을 거쳐서 이 정도 그래도 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겠다,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실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운 상태에서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은 간절한데 정말 기발한 방법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거를 좀처럼 적용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제가 일전에 중국차가 무섭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안전 규정에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그냥 좋은 아이디어가 이거 괜찮은데 하면 해봐. 해보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면 쭉정이들 이렇게 없어지고 뭐 괜찮은 기능만 남아가지고 그걸 위주로 해서 상품성을 구성을 하면 그때 가면 제대로 된 조합이 나오겠지. 이렇게 중국 차는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실험 과정에서 아직 철저하게 사용자 완전히 고려되지 않은 그런 장치들에 노출되어 있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워낙에 인구수가 많으니까 사람도 더미처럼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야 예. 사실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인 거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든지 예상 가능한 문제들을 다 고려를 해서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 완전함에 가까운 시스템을 낸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비합리적인 그런 방식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지금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모터쇼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나라도 이걸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머리가 혼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의 안전도라든지 종합적인 고려 없이 무조건 그런 아이디어를 채용해서 소비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하라는 부추김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중국에는 뭐든 지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차 굴기를 통해서 그래 해봐 니들. 나중에 문제되면 그때 고치면 돼.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중국은 우리나라는 시정명령이 내리면 바로 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유예기간을 막 최대 3년까지도 둡니다. 3년이면은 그냥 단종되기도 남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못해도 책임을 크게 질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나오는 겁니다. 실험실에 마치 프로토타입의 컨셉카 같은 것들에 대한 기능을 다, 왜 우리가 컨셉카 보면은 의리의리 하지 않습니까? 시트도 정말 기가 막히고 실내도 야 이게 무슨 호텔 러비야 뭐야. 그런데 실제 차가 나오면은 왜 그것과는 딴판에 완벽하게 다른 차가 나오냐면 독일, 미국, 대한민국, 일본은 탑승자의 안전을 무엇보다 철저하게 고려를 해서 주행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어떤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고안된,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안전을 기반으로 철저하게 검증된 장치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컨셉트카에서 봤었던 그 의리의리하고 정말 때깔이 줄줄 흐르는 그런 장치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중국도 아무거나 다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규제가 있고 중국에서도 안전 규정을 맞춰야 허가가 나긴 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느슨합니다. 그리고 그 규제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범위가 낮아요. 허들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거 철저하게 검증된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걸 여러분들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시면 그건 본인의 판단이에요. 자동차는 전자제품하고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전자제품은 일단 사용해서 새로운 기능이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러면 불편함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그 장치로 인해서. 나중에 사고 나서 이거 사망자 말이 나오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네, 금지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피해를 봤던 소비자들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 중국에선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진짜 안전 규정에 적합한지, 과연 사고가 났을 때도 안전한지,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꼭 짚으셔야 돼요. 그냥 딱 보기에 와 신기해, 와 정말 훌륭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토기어에 상하이 모터쇼 관련된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니까 그걸 이제 보고 오셔가지고 계속 이걸 뭐 중국차를 배워야 된다, 뭐 전기진 중국차 나오면 끝장이다, 뭐 이런 얘기, 이건 망상에 가까운 얘기예요. 국산차 실험실에 가보시면, 남양연구소 가보시면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남양연구소만 그래요? 그 답답하게 전통을 고수하는 유럽 제조사들도 가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오, 이런 것도 있었어? 와, 이거 왜 차에 적용 안 하지? 아니, 이렇게는 왜 출시를 안 하는 거야? 라는 기능들이 흘러 넘칩니다. 왜 안 하냐면 안전 때문이에요. 실제로 차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장치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겪게 될 불편, 그리고 신체상의 문제, 생명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았고 확신할 수 없으니까 못 넣는 겁니다. 중국은 그걸 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좋아 보이시면 그런 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오로지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본인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배울 거 없어요. 따라와야 되는 건 중국이고 배워야 될 건 중국입니다. 그 아이디어 넘치는 그러한 구성들은 이미 선진 기술로 자동차를 배웠던 기업들에서 이미 다 거쳐간 단계입니다. 이제 와서 중국에서 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폭발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중국에는 IT 기반의 전자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해서 이걸 프로토타입에 실을 수 있는 생산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제조사에서 다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다 해봤지만 다른 나라와 중국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나라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IS 2616이, 그리고 그 외 오토모티브 규정을 다 지켜서 검증된 장치만 자동차에 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이디어 넘치는 상품들을 적용 못한 거고, 중국은 그거를 신차에 적용을 해도 중국 당국에서 그래, 사용해보고 문제 있으면 너희들이 책임지고 고쳐, 이런 입장이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거 중국이 하는데 왜 다른 나라는 못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자동차를 배워야 될 건 중국이에요. 아니, 왜 가랭이 찢어지게 따라오느라고 용을 쓰는 데를 배우라고 하는지, 마스터들에게 쓸데도 없는 돌려차기, 실전에서는 잘못 쓰게 되면 카운터 맞아서 KO 당하는 그런 기술, 잔기술로 자기가 나대는 그런 걸 배우라고 마스터들에게 왜 그러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라. 언제까지 중국 배터리를 배워라, 중국 전기차를 배워라, 이런 헛소리들이 지금 돌아다닐지는 모르겠으나 뭐 시간이 지나면 차차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살다 이제는 중국 차를 배워라, 중국 전기차를, 배터리를 배워라. 경계를 해야 되는 건 시장이 워낙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런 식으로 제재 없이, 제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제시되는 그런 상품들로 인해서 잘 만들어지고 정말 잘 고려된, 그래서 상품성이 높은 국산차를 비롯한 그 외의 상품들이 영향을 받아서 축소되거나 고사당할 수 있는 위험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경계하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국차 배워라 이 운동 좀 그만하세요. 중국차를 경계하자, 중국차를 잘 알아보자, 이 운동은 장성입니다. 하지만 중국차를 배워라 이 운동, 왜 그 말이죠? 멈춰!